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코리아TV의 권준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구두 면접의 첫 번째 시간으로 무조건 우선순위 6대장 준비라고 제가 아주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6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답변의 기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공감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4단 논리, 4단 논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여기 우리 영상에서 뵙는 분들 또 특강을 하거나 제가 신촌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어디서든 면접은 4단 논법과 4단 논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한테 성격을 물어봐요. 그러면 일단 저의 성격은 디테일하다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돼요. 일단 2단은 앞사람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디테일한지 아닌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 설명을 바로 해야 돼요. 제가 디테일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 2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단은 안 믿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얘기하지 어떻게 하려. 그러니까 경험과 계획과 지식 중에서 하나가 픽이 돼서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구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마무리가 애매하다 보니까 4단으로는 접점, 가능한 직무 접점, 없다고 하면 회사 생활로서의 접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의 4단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의 성격은 디테일하다는 것입니다. 2단, 디테일을 통해서 결국은 훌륭한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단, 저는 A라는 인턴 생활을 통해서 디테일에 집중해서 선배들한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4단, 이러한 디테일은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받는 데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격, 가치관, 내가 왜 뽑혀야 되고 포부가 뭐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4단 논리가 지금 우리 하는 게 뭐죠? 인성, 이력 등의 구술 면접이잖아요. 구술 면접에 85에서 95%를 커버하는 기본 논리가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좋아요. 그래야 하나씩을 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길다 판단되면 접점을 떼더라도 4번을 뗀다든가 이 논리 하에서 이제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정리하는 기본 논리가 없으면 어떤 거는 되게 잘 써줬고 어떤 거는 경험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4단 논리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6대장 중에 첫째 1분 자기소개. 자, 저는 1분 자기소개는 우리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긴장된 상태에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력이나 내 자격을 다 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목을 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 자리와 면접의 이 취지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선거를 유세하듯이 결국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형태가 다짐과 약속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두 가지 정도 약속하고 다짐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1분 자기소개가 그 취지에 부합하고 또 주목도를 끌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약속을 뭐를 하느냐? 저는 하나는 직무에 있어서의 약속 하나, 두 번째는 회사의 미래 접점. 같이 가겠죠. 동행 기반의 관점에서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을 썼다고 칩시다. 영업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 특정 제가 산업을 들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기준이 되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회사의 영업 직무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하겠습니다. 위험 요소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따다다다 과정을 통해 영업에서 위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근거. 저는 B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 역량을 갖췄습니다. 이게 직무에 대한 해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다면 둘째,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2020 A사의 글로벌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역량은 글로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을 지향하는 B 회사의 동행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적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면접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저는 1분 자기소개에 있어서의 가장 기준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소화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일부 변형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동아리 했고 인턴 했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이걸 얘기하라기보다는 그래도 오는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그 오는 사람이 지금 삼성전자의 면접을 보면 그 삼성전자에 오면서 슈퍼을로서 슈퍼갑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하는 것은 자기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본질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막 공격적으로 말이야 관리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하기보단 하나는 직무적으로 관리하고 주목하고 기획하시고 하나는 해당 회사가 나가게 될 방향성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전개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량 측면에서도 이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을 한번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두 번째 마지막 할 말. 자,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많은 그 전문가라고 해야 되겠죠? 많은 저를 포함해 많은 전문가분들이 정말 이견이 되게 많고 그렇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큰 틀에서 저는 마지막 할 말이 의미가 없다. 판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장 분위기를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면접을 지금 막 봤어요. 25분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거로 하실 말씀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없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분위기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을 준비시켜가지고 가고 준비한 대로도 하고 이렇게 해봤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 면접 현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천상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판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오바고 길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약간 두세 문장 정도로 그래도 무겁지 않은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겠죠, 저도.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소개,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기소개를 굉장히 약속과 다짐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공격적인 건 맞죠,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준비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어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하고.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취업준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고 다 완비가 돼서 갔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진 않았을 거예요. 평가를 이제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두세 가지 관점에서의 어필이 필요해요. 마지막 할 말이 제가 봤을 때. 하나는 겸손이거나 두 번째는 배움이거나 세 번째는 보완 이슈를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할 말 해보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 마지막 말로 끊임없이 배우겠다. 그리고 부족함을 인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만큼은 더 분명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의 과정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 또 해낼 수 있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해야 될 점이 90%, 99%라는 생각 솔직히 가지고 있다. 다른 것보단 능동적이고 겸손하고 또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인지를 가지고 배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앞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종료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앞에 언급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채워야 될 게 많다, 보완해야 될 게 많다, 배울 게 많다 그런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 두세 문장 나올 거예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소화 능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 많죠? 그럼 그렇게 시작해도 좋아요.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다른 것보다 배우겠다는 약속 하나는 드리겠다. 저는 여전히 채워야 될 거 많다고 생각한다. 능동적으로 배우겠다. 이런 식의 논리로 마무리를 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치관에 대한 거. 오늘 가치관 많이 이제 요구 받으시죠? 자, 가치관을 물어보는 것은 빈도로 치면은 매우 많은 건 둘째 치더라도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회사나 직무를 지원했는지를 해명 못한다는 것은 일단 얘기가
소위 말해 말이 이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A라는 평판을 받겠다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안에는 협업과 팀워크의 가치가 강조되는 것이 전체 맥락상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일단 1차 제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치관을 자꾸 소위 일정 키워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앞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어떤 가치를 실현하겠다 이런 거. 근데 사실 좀 바꿔볼 필요는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평판을 받는 거, 그게 바로 공동체나 조직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인지로 해석될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협업이나 팀워크의 가치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가치관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4단 논리가 그대로 준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치관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A라는 평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입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4단 논리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전공 선택 이유를 많이 요구 받으시죠. 이거를 제가 따로 이렇게 6대장 질문으로 뺀 이유 중 하나가 근데 이거 해명을 조금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뺀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19, 20 재수했다고 해도 20살이죠. 19, 20살의 의사결정은 나름 그 당시에도 목표 지향적이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되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아무런 목표가 없었고 그냥 제가 그냥 뭐 화학을 잘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주장하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의 방향성과 조금 이반돼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23, 4살인 분들도 지금 있을 거고 그 3, 4년이 그렇게까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 기본 역량의 지속성에 대한 체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19, 20살의 전공선택 의사결정은 목표지향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사례를 얘기해드리면 저는 법학과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전 법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법학을 선택한 이유가 노무사라고 하는 노무 법무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전공을 하고 여러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꼭 그것을 노무적 관점, 이걸 전문적으로 다룬 법리적으로 다루는 거 말고도 내부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팀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실현하는 큰 축이다라는 걸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변형해 왔다고 저는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여기서 마찬가지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특정 전문 자격사가 목표였을 수도 있고 특정 레벨이 되는 게 목표였을 수도 있는데 전공을 거치고 사회생활이 결합되면서 나름 바뀌면서 현재 이게 가장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해서 지원했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자, 목표가 뭐였는지 설명하고 현재 실현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직무 접점을 풀어내는 이런 방식을 준용하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고민 많으시죠?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면접 질문들 중에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성격을 물어볼 때 약 40%는 부정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약점을 물어보거나 단점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복합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면접용으론 장단점이 연계가 되었을 때가 전개에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 역시도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려면 장점에서 기인한 단점이었을 때 앞사람의 공감률이 전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자기소개서는 700자 1000자 쓸 수 있으니까 분리할 수도 있고 뭐 유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긴 글을. 근데 면접은 좀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연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전의 2가지 준비가 필요해 보여요. 즉 장점과 단점. 각 2개를 어떻게 구분해서 준비하지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저는 실제로 이제 뭐 디테일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를 늘 이제 제가 미는 성격이거든요, 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장점 버전으로는 4단 논리로 저는 디테일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유. 왜냐면 디테일은 따다다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3단은 전 디테일을 바탕으로 이러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4단 이것은 직무적으로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이 버전이 하나 있고 약점 버전도 저는 시작은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첫 문장. 저는 디테일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굉장히 강점 혹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유만 바꿉시다. 그런데 그러해서 본인이 중시하거나 혹은 본인이 강점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납기의 균형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부터 막 잘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전체 납기가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성격이다. 그런데 디테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2단 디테일 신경을 쓰다 보니 전체 납기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자, 3단에 제가 아까 이렇게 보면 경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험과 계획과 지식 중에 픽을 해야 된다 그러죠. 여기는 전 분명하게 계획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인 거죠. 그래서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름의 만약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다시 2분의 1의 세분화. 그래서 2분의 1의 세분화를 생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그렇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보완점이 완성되었을 때 결국 직무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있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성격이 A구나. 근데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보완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일부를 실행하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보완된 혹은 보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보여준 걸 가지고 직무 혹은 회사 생활에서 시사점이 있구나라는 정리가 되어서 이제 인풋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면 성격의 장단점은 두 개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 장점과 단점. 첫째. 그 다음에 어쨌든 첫 시작은 똑같아야 된다. 저는 장점과 단점의 첫 시작이 달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결국은 단점도 내가 성격이 A라는 걸 보여주고 거기서 수반된 게 뭐라는 걸 해명하는 게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준비를 하되 약간의 논리 구성과 구성은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6대장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생략할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직무지원 동기인데, 여러분 직무지원 동기는 이 앞 영상 혹은 앞 영상을 보시면 내가 왜 뽑혀야 되는가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 10분이니까 거기서 이제 중간에 찾으시면 결국은 거기에서 픽이 되는 게 직무지원 동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A라는 성격과 B라고 하는 지식적 강점을 바탕으로 C라고 하는 포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D라고 하는 직무에 지원하였습니다. 가 첫째 맥락이자 첫째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직무지원 동기를 준비를 하려면 제가 앞서 설명한 혹은 많이 설명했던 내가 왜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7가지 키워드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 그 뒤부터는 조합의 이슈가 남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A라는 회사는 내가 트렌드에 민감하다라는 성격하고 로스 관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내가 경험에서 배운 인사이트를 결합해서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A 회사의 이 영업 직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지원했다. 그러고 나서는 간단하게 내가 어떤 트렌드에 주목했고 로스 관리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한 3-4문장 설명해야지가 직무지원 동기의 전부다라는 것을 저랑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게 사실은 하나씩 떼어서 10분씩 뭐 이렇게 설명도 가능한 건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의 준비 정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가 잘 되신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기본 얼개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오늘 이제 정리를 각각 아마 하실 거예요. 그죠? 저희가 이제 드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 안 되는 거 혹은 이게 맞는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궁금증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 영상을 이제 후속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6대장 말고 제가 다시 7대장 여러분들 총 13개 준비하실 수 있게끔 한 7개 질문을 더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오늘 준비 잘 하시고 면접은 데일리 연습
그 다음에 면접의 중요성 인지,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